네, 팩트 체크의 귀재 목적지와 K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2030 분위기가 완전히 대단해요. 한남동에서도 확인됐고, 예. 광화문 집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됐어요. 여론조사에서 평균보다 2030이 더 많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 예. 깜짝 놀랄 만한 네. 숫자였습니다. 자, 지금요 2030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 그리고 2030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더 확산되는 여러 가지 사태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앞으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장군으로 뭐 어떻게 사령관으로 모시고 하는 이 엄청난 체제 전쟁에서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그런 2030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로 2030의 돌출이 눈에 띄는지 로이터에서도 이걸 보도록. 로이터에서. 로이터는 뭐 예. 통신사입니다. 통신사고 또 뭐 기자 성향에 따라서는 약간씩 삐딱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사는 제가 풀 지금 그 아티클을 다 읽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약간 비꼬는 부분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이슈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지금 상당히 그렇죠.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실제 청년 자기 실명을 공개하고 한 인터뷰까지 반영을 했는데 영상을 보면 별로 왜곡이 없어요. 지금 일단 요약을 먼저 보면 네. 이 요약에도 별로 이렇게 왜곡이라든가 몰아가기가 없습니다. 젊은 우파 남성들이 지금 엄청난 대열로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국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고 있다. 따르고 있다. 예. 랠리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식에서도 랠리 나오죠. 예.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친윤 유튜버라고 하겠습니다. 친윤 유튜버들이 지금 이런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이런 서포트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 예, 그리고 어떤 여기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약간 비꼬는 포인트로 들어가는데 기자들이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젠더 이슈가 또. 한 명은 중국 여자고 한 명은 한국 여자입니다. 그 이슈가 섞여 들어갔어요. 다른 이제 그 백인 남성이 이제 기사를 제가 볼 땐 골자를 잡은 것 같고 거기에서 약간 비꼬는 이슈로 젠더 이슈 들어가면서 지금 뭐 문재인은 여성이 당하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려고 했으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남성들이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아주 편협하게 지금 마지막에 몰아갑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일단 이 이슈를 띄웠고 그 다음에 영상 보여주세요. 다음 이미지입니다. 예. 여기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찌째명 찬양이 처단. 대한민국 언론들이 I realized that all the South Korean media had been lying, and that made my heart boil with anger. 저희가 사랑하는 나라인데 저희가 This is the country that we love. We have to protect it. The 자, 잠깐 elderly 멈춰주세요. always 지금- say to me, 잠깐요. actually, if we 멈춰주세요. die, that's it. 예. 뭐 앞에 나온 이야기는 지금 그 직접 한국말로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매스킹 돼가지고 안 들렸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걸 다시 이제 한국말로 바꾼 다음에 언론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에 이제 속았던 것에서 깨어났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깨우치면서 어마어마한 분노를 느꼈다. 분노에 이제 뭐 불이 붙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지금 이런 이제 투쟁 대열에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스케치하는 그런 보도를 쭉 한 1분 정도를 그렇게 중립적으로 다룹니다. 네. 이게 우리가 지금 2030이 광장으로 나오면서 뭔가 달라진 국면이다라고 상징적으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론조사도 아까 뭐 앞 방송에서도 했지만 42% 넘었던 여론조사에서 2030 지지율이 43%가 넘는 그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거 지금 모든 매체들이 놀라서 네.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고발할까요, 이거?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예, 다음이요. 네. 자, 저는 스티브 일단 배넌이네. 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2030의 어마어마한 열기를 조금 이제 묘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광화문 광장에 뭐 나갔던 건 벌써 지금 조국 국면 때도 그랬지만 2019년에도 나와서 뭐 투쟁도 하고 했지만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제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그 광장에 나올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어떤 수년간의 경험들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최근에 2030의 참여가 굉장히 늘고 있고 심지어 저는 현장에서 계속 만나잖아요. 2030 남성들이 저에게 먼저 와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근거가 있어요. 아주 명확한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조리가 있어요. 제가 좌파 집회도 계속 이제 감시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또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그들 좌파 집회에서 연설하는 사람들 내용을 듣게 되는데 거기에는 저는 fem입니다. 저는 뭐 레즈비언이에요. 저는 어떻게 퀴어예요. 저는 정체성이 이겁니다. 저는 가난해요. 라고 하면서 동기가 억울함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한테 내 개인에게 이익을 달라. 그거야. 나 뭐 이런 거 내가 내 정체성대로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 제도가 날 서포트해주고 심지어 25만 원 얘기하면서 25만 원이 꼭 필요하다. 이재명의 그 25만 원 기본소득 공약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 하나 잘 살자라는 것 아주 협소하게 자기 정체성 자기만 중심으로 삼고 이 세계를 보는 그 사람들이 좌파 집회에 나온다면 지금 우파 집회에 나와서 마이크 잡으면 청산유수예요. 정말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같이 내가 손해봐도 괜찮으니까 나는 이 체제 수호 전쟁하는 것에 내 몸을 던지겠다라고 아주 숭고하게 장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광장이 더 전의가 불타오르고 정말 지금 이제 새로운 물결이 오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얻게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심지어 고3짜리가 아직 이제 올해 수능을 보는 아직 수능을 안 본 고3짜리가 나와가지고 셋이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황 인식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내가 수능을 잘 보면 뭐 하냐, 체제가 넘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아주 정확한 문제이죠. 정확하네. 보세요. 그 좌익들은요. 내 성 정체성, 나 이거 이익 좀 챙겨줘. 아유 전장현이 지금 장관 해야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 의식에 기반한 것이라면 여기는 내가 피해를 봐도 나라 살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수능 망쳐도 괜찮다. 그걸 우리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더니 나가라고 독려해 주더라. 집안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그런 정말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지금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2030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공공선을 위해서 각성하고 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가 이렇게 재밌어서 나한테 뭘 해줘 이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체제를 수호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지지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까 보신 것처럼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악마인 것처럼 심지어 조중동까지 가담을 해가 보도하고 있더라도 나는 그거 믿지 않는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던져서 체제를 지키겠다라는 걸 내가 직접 연구해 보니까 아까 그 로이터에 인터뷰했던 친구도 자기 스스로 많이 리서치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인 그런 어떤 근거들을 놓고 나 스스로 보니까 언론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더 강하게 지지한다. 이런 식의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사실 이런 일들이 이런 20대, 30대의 각성이 촉발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이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2030 같은 사람들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인생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뉴스를 잘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민주당이 입법 폭거를 했는지, 얼마나 예산을 후려쳐가면서 나라를 망치려고 했는지, 심지어 석유 시추를 위한 예산을 전액을 삭감을 했잖아요. 4억인가 남겨놓고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석유공사가 해당하는 그 시추를 위한 해외 업체의 용역을 못 맡길 뻔했어요. 그런 상황까지 민주당이 고의로 유도하는 것 이런 거를 몰랐는데 거기에다가 29명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던 그 시점 기준으로는 22명에 대해서 그것도 아무런 죄도 없는 검사들이라든가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
그 검사들 그리고 문재인을 수사했던 검사들 심지어 선관위에 대한 어마어마한 채용 비리를 밝혀낸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이 탄핵당할 위협, 탄핵당한 일, 탄핵을 실제로 당했는데 그게 기각된 일 이런 거를 2030이 몰랐다가 계엄령 덕분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몽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지금 것이거든요. 이 사진은 뭐예요? 트럼프하고 이 저 책사 스티브 배넌하고 있는 사진인데. 자, 이제 미국에서 슬슬 특히 트럼프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이 슬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게 됩니다. 아까 로이터에서도 대한민국의 우파 시민들이 스탑 더 스틸 이런 캠페인, 트럼프의 캠페인이었던 걸 우리나라 지금 2030들이 다 들고 있고 이런 것을 보도를 하면서 트럼프의 어떤 도움을 희망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근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티브 배너는 이제 브레이트바트라는 미국의 주류 매체들이 미국 보수 세력, 특히 미국의 젊은 세대, 그 미국의 젊은 2030 남성들을 또 지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멸칭처럼 부르지만 실제로는 거기도 대각성이 있으면서 그 어떤 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주류 매체들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의혹에서 지난 사실 첫 번째 임기 전에 활약을 하면서 그 트럼프를 대통령 만들었던 성과를 냈던 게 스티브 배넌입니다. 이 사람이 슬슬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동북아에서의 체제 싸움이다라는 걸 알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불안정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2030한테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미국 분위기예요. 지금 뭐 수많은 우파 유튜버들도 지금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만 2030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게 해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제가 이제 고든창도 일부러 많이 보여드리는 게 고든창의 트윗이 굉장히 대한민국 상황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최근 트윗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 결함 있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저항하는 건 투쟁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행위다. 라는 이야기를 아주 심플한 문장으로 이 구도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오히려 해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2030이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선순환이 있습니다. 지금 2030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 문화를 바꾸고 스탑 더 스틸 같은 미국의 어떤 이건 사실 젊은 층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호응하고 미국이 관심 갖고 미국이 또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을 하니까 또 그게 또 20대를 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아주 좋은 선순환 구조가 나왔습니다. 다음에요. 그리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영팀. VOA에서 그러니까 가령 이제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이거든요. 요거 지금 조금만 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지난 선거에서의 승리로 3선 중진 의원이 된 공화당의 영김하원 의원이 6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낸 기고문입니다.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이 자칫 이한동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이한동맹을 흔들려는 집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연합훈련, 인적 교류, 정보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할 때이지 물러설 때가 아니라면서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에 대한 최초 탄핵 소추안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동북아 내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있으며 지나치게 친일적이라고 비난했다고.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다시 또 한국으로 오고 이런 거를 VOA 코리아가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한국에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선순환을 만듭니다. 20대, 30대 지금 청년들이 사실 이제 남성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여성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해외 외신이 가질 만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해외 외신이 관심을 가지니까 미국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 또 다음 이미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한국은 난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핵심 이슈가 뭐냐? 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거, 화두를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금 사진을 놨네요.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우리 엄청난 탄핵 반대 집회 어마어마한 인파,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사회적 현상을 만들고 있는 걸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이미지를 지금 요 트윗이 지금 게재를 하고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인용을 하면서 화두를 던진다. 이게 또 반대로 또 이게 한국에 보도가 되면서 2030이 거봐 미국도 관심 가요. 미국을 객관적인 어떤 관찰자로 보면서 미국 지금 트럼프 정권 지금 이번에 장관까지 됐잖아요. 네. 국가 효율부 장관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여기에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예, 다음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국 외신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슈를 던진 이 젊은 층들의 아이디어가 팍스뉴스를 지금 이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는데 적절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유도를 했다. 다음이요. 이렇게 지금 많은 외신들이 와가지고 한국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잡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 역시 지금 청년들이 나서니까 아주 선명한 메시지 그리고 아주 시각적으로도 확 꽂히는 기존에 우리 참 많은 기성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시위를 하기도 했지만 청년들이 들어오니까 물결이 바뀐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집회에 나가면서 자주 듣게 되는 랩인데 일단 랩이 너무 그 트렌디해요. 아주 유행에 맞는 굉장히 그 랩 자체를 잘하고 있는데 그 가사가 정말 시리아 방송대국을 보는 그 절절함이 있습니다. 세상 대한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한 폭거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 그냥 무관심으로 있을 거냐 이런 메시지를 랩으로 하니까 젊은 층들이요. 그 지금 집회 현장에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춤을 추면서 이 시위의 열기를 더 뜨겁게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젊은 층들이 더 오는 거예요. 그렇지. 예. 자, 그다음이요. 자, 여기에 저는 가장 재밌고 의미 있는 장면은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페이스북을 보면 혹은 인스타그램을 보면 요건 인스타그램을 이제 모사한 건데 인스타그램의 광고가 이런 게 있어요. 이미선 예. 헌법재판관. 실제 인물을 그냥 도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인물을 도용을 해가지고 가령 이제 뭐 주로 사용하는 키워드가 경제적 자유를 이뤄냈습니다. 뭐 이런 식의 키워드를 쓰면서 주식 투자로 유명한 사람들 혹은 뭐 아주 뭐 인플루언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을 사진을 무단으로 갖다 쓰고 광고하는 그 굉장히 좀 나쁜 광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 그대로 이제 패러디를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이미선이 가지고 있었던 이슈가 이 청문회 때 불거졌던 그 주식 아주 부적절한 주식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뭐 뭔가 미리 사전 정보를 받았냐 무슨 뭐 리딩방 운영하냐 뭐 이런 식의 조롱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런 이슈가 다시 떠올랐는데 이미선이 최근에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좌익적 어떤 그 입장에서 이 지금 헌법 재판을 아주 왜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번에 수명 재판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쟁점을 정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봤더니 굉장히 왜곡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기 위해서 젊은 층들은요. 바로 딱 그 젊은 층들이 딱 아는 그런 방식으로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읽으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선입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성공적 투자를 통해 70억 원의 자산을 축적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가 예측한 모든 트렌드는 287%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템플릿처럼 나오는 반복되는 그런 그 가짜 광고거든요. 이걸 지금 패러디라니까 젊은 층들은 이걸 다 바로 알고
정말 너무 웃겨가지고 서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기에 또 이제 젊은층들이 시위에 나와가지고 그 이 귀에 이미선. 콕 박힌 게 있습니다. 좀 유명한 분이 킬문이라고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앰프를 계속 틀어놓고 도련님 고기는 찢지 말아주세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패러디를 해서 이미선 판사님 주식을 하느라 헌법을 찢지 말아주세요. 이런 걸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젊은층들이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 현장 시위에 나온 사람들은 너무 공감이가 이런 걸 많이 확산을 합니다. 그 다음이요. 이거는 그 다음은 조금 이제 뭐랄까 약간 무리일 수도 있는 그런 조크인데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자, 요 지금 이미선의 사진 한 장을 딱 찍은 다음에 여기에서도 막 많은 것들이 파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젊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아 지금 이미선이 했던 혹은 이미선과 뭐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되는 그날 상한가 빵빵 때렸던 이 주식들을 한번 쭉 모으면서 급등주들을 모으면서 그 다음 보시면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때 그래프가 뭐 이런 게 있더라 형제 엘리트 뭐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두 가지를 한번 겹쳐보는 거예요. 지금 머리카락을 보니까 자 다음이요. 형제 엘리트의 그 그래프를 그대로 그린 거거든요. 똑같이 맞는다. 이런 식으로 쪼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면 이 지금 그래프 아까 그 그래프 맞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진짜로 똑같이 맞아. 요런 거 해가지고 지금 어떤 재미를 느끼고 있는 그 청년들이 있습니다. 요런 게 재밌네. 예. 지금 이 비판을 하는 것도 좀 트렌디하게, 유머러스하게, 즐겁게. 그 다음 짤 보여주세요. 이것도 너무 웃겼는데 세계 최초 유희왕 판사라는 건 그 유희왕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에는 모든 어떤 그 뭐 능력을 무효화하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지금 이 이순영 영장 판사는요 법을 무효화하는 그런 우돌식 법 집행 유희왕 카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젊은층들이 특히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애니메이션 즐겼던 친구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코드로 지금 이 사법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동안은 2030 청년들한테는 당연히 그들은 법 전문가니까 판결을 공정하게 내리겠지, 중립적으로 하겠지, 혹은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그냥 이제 뭔가 무조건 인정하고 혹은 관심이 없거나 이런 청년들이었다면 지금 청년은요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이들을 이런 식으로 조롱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이 사법부와 그리고 뭐 정치권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비정상적이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지를 또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겁니다. 2030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겁니다. 네. 이런 아주 멋진 그래픽도 만드는 청년들입니다. 예. 네. 자, 2030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즐기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격자 K였습니다.